예, 그러면은 저희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그 설명회 할 때 뵀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때 안 뵀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 크게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네, 그냥 처음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참 이게 부끄럽네요. 보잘것없는 양력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원래는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제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도 회사를 다니다가 저는 2019년 7회 때 행정사 시험을 응시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공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때 1차 보고 그러니까 시험 날짜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5월 달에 아마 5월인가 4월 달에 1차 보고 10월인가 11월 달에 올해보다는 조금 늦었어요. 올해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저희 9월 30일인가 그렇죠. 말일인가 시험 보는데 저 때는 10월 중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운 좋게 동차로 합격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퇴사하고 행정사업을 한 지는 지금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일반은 아니에요. 일반은 아니고 행정사 저희 직렬이 3개가 있잖아요. 일반하고 외국어 번역하고 이제 예전에 제가 될 때는 기술행정사였어요. 좀 이름 이상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회사행정사로 바뀌었는데 저는 회사행정사입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 4개 그러니까 4과목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선택 과목으로 여기 이제 매번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응시하시는 분들은 아마 행정사 실무법 보실 거예요. 저는 근데 실무법 말고 회사 실무법을 해가지고 저희 과목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거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절차로는 똑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론 공부를 했고 저도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격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 마치고 아마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도 행정사 업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게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과연 이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자격을 딴 이후에 진로는 어떻게 일지 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저희 이제 지금 과정하고는 본연의 관계는 없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여기 오신 거는 이제 그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문제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도 합격하시겠지만 합격한 다음에 문제고 여러분들께서 오신 거는 어쨌든 이번에 13회 시험을 합격하시고 온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 목적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따로 이제 질문 이런 거 좀 지양을 하고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수업 시간에 약간 공개적으로 온 더 레코드로 좀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쉬는 시간 때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7시 10시까지 해가지고 총 8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러분들께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거는 행정 절차론이 양이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8회로 잡혀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야 보강을 나중에 한 번 정도 해야 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데 그 보강을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인저트 보면은 9월달까지 하셔가지고 개개인의 스케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실강을 들으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습용 동영상 제공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그냥 동영상을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할 내용은 솔직히 중요도를 많이 떨어져요. 네. 저희 조금 이따 기출 분석을 하겠지만 떨어지는 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실강 안 들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동강으로도 대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럼 상황에 맞게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가의 수업은 꼭 들어주셔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저희 이제 동참한 과정이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나중에 꼭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드리고 저희 수업 시간은 일단은 제가 40분이나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중간에 쉬는 시간 2번을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되게 좀 편차가 있으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하다가 쭉 나가죠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사람의 집중력이란 게 한 30분 40분 넘어가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 과목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4과목 5과목 공부하시는데 4과목 공부하시는데 머리가 지금 많이 복잡하실 거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0분 제가 하고 50분 제가 하고
10분 휴식하고 이제 그런 약간 방식으로 할게요. 네. 근데 이제 하다가 조금 더 그 주제를 끊기가 좀 곤란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연장해서 하고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능한 한 제가 10시에는 좀 맞춰드린 걸 하겠습니다. 또 귀가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 아마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정 고려한다면은 그렇게 좀 제가 수업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제부터 이제 어제구나 오늘 화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요새 시간관이 없어가지고 어제부터 저희 지금 동참반 시작됐죠. 어제 혹시 어떤 과목 들으셨어요? 어제 사무 관련부터 들어갔네요. 최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이 그러면 저희 뭐 민법인가요? 민법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월화수목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자 일단 저희 이제 행정 절차론 과목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오늘은 뭘 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OT 개념입니다. OT 개념인데 원래라면은 제가 이제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OT를 좀 길게 해요. OT 때 해가지고 좀 설명도 천천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사실 이 8번, 9번 정도 되는 회차 안에 그동안의 정규 과정과 심화 과정을 다 합친 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제 빨리 달려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OT만 온전히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진도는 조금 나가는데 그래도 이제 또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좀 행정 절차법 가장 중요한 법 위주로 좀 개관 위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긴 한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할 부분이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저희 여러분 뵙는 회차 중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이해를 잘 해두셔야 그리고 앞으로 회차를 진행할 때 계속 오는 배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하시고 최소한 저희 이제 그 동차방 과정 끝날 때 오늘 배운 거 정도는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크게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겠지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프린트 교재에는 없는데 저희 행정절차법의 전체 시험 범위고 요거는 제가 저희 과정에서 쓰지 않지만은 제 기본 교재에 있는 이제 목차를 제가 따온 건데 시험 범위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저희 그 행정 절차론이 8개의 단행 법률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보통 일반적으로 특정 한 과목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법률로 치자면은 뭐 한 2-3개? 많아도 3-4개. 3-4개를 안 넣는 걸로 보통 이제 편성이 되는데 저희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8개를 막 다 우겨 넣어 놨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행안부에서 너무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3년에 이제 저희가 갑자기 시험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좀 과목을 만들었는데 만들 때 약간 이제 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넣었다.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 된 다음에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지엽적인 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이 순서는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순서를 편성한 게 아니고 그 저희 시험 공부할 때 보시면은 시험 범위 있죠. 시험 범위 보면 이런 식으로 행안부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범위를 편성해 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행안부도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위에 있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희 시험 과목이 행정 절차 론이잖아요, 맞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법률이 행정 절차 법이에요. 네. 이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감을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뭐 감히 그냥 단언하건데 저희 시험의 거의 50%에서 60%는 여기서 다 결정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 절차법이 가장 핵심이다. 지금 선생님들 아마 그 강의 계표 들고 계실 텐데 행정 절차법이 아마 저희 횟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뭐 2번 아니면 3번 정도 횟수가 돼 있을 텐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딱 그 진도대로 나갈 수는 없어요. 네. 강약에 따라 가지고 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거기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워낙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각 이제 주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주제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가장 이제 중점을 둬서 공부하실 부분은 행정 절차법이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고정이 됐습니다. 네 문제, 출제가 네 문제예요. 네 문제인데 배점은 당연히 이제 전체 100점이겠죠. 100점인데 그 중에서 항상 사례형으로 소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어떤 특정 사안이나 케이스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논리적으로 답을 구하라는 이제 그런 식의 논술 문제, 한 문제, 소위 사례형 문제라고 하잖아요.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나머지 세 문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법조문을 이렇게 좀 잘 비벼서 쓰라는 약수령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사례형 한 문제, 약수령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지금 12회 출제되면서 행정절차법에서 11번 사례형이 나왔어요. 딱 한 번 다른 데서 네, 사례형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례형도 저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사례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형이 있어요. 되게 예외적으로 그 해만 약간 조금 사례형을 볼 수 없는 약간 약수령에 가까운 사례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절차법이 절대적인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00점 중에 40점이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꽈락이 몇 점입니까? 여러분들? 40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내 과목을 보시는데 뭐 정말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과목 70점, 80점, 60점 받는다. 근데 다 소용없습니다. 한 과목에서 만약에 40점 미만으로 꽈락 맞아보면 그거는 평균이 70점 넘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탈락이에요. 저희 시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좀 타겟을 잡으셔야 될 부분은 꽈락은 무조건 빼야 돼요. 꽈락은. 꽈락이 나오면은 그거는 뭐 내가 아무리 다른 과목에서 보충을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꽈락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꽈락을 피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에서 점수를 충분히 넣으셔야 하는데 절차법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점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40점인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합격을 하신다면은 40점에서 25점에서 뭐 많은 분들은 30점까지 정말 잘 쓰시는 분은 30점 받는 분 계시고 진짜 잘 쓰시는 분은 제가 30점 넘게 받으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점에서 30점 사이 최소한은 25점 정도는 득점을 하셔야만이 다른 과목에서 뭡니까? 15점 정도면은 세 문제가 60점인데 여러분이 웬만큼만 쓰시면은 그건 충분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절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시험에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8개에 달하는 굉장히 시험범위 넓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반면에 중요한 부분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절차법으로. 다른 과목들은 안 그런 과목이 있을 거예요. 골고루 출제되는 파트가 있는데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되게 넓은 대신에 중요한 파트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범위는 넓지만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집중하신 만큼 점수를 얻기에는 또 반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어가지고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되게 난색을 많이 표하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쪽의 비중이 워낙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타겟을 딱 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또 충분히 그거를 상쇄할 만한 또 전략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절차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절차법에서는 40점 사량이 나오고 그거는 뭐 올해도 거의 99.9%의 확률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모르죠. 제가 이제 출제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원분들이 이제 제가 12번 중에 한 번은 사령이 딴 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나온 데가 이거였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령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올해도 갑자기 이제 출제원분들이 약간 변심하셔가지고 딴 데서 낼 수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저희는 일단 배제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규과정 오신 게 아니고 동차반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셔야 되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그냥 사례형 나온다 생각하시고 네. 저희 과정에서도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형을 대비해가지고 좀 충분히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번은 보시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법률들은 거의 중요도가 비슷비슷합니다. 실제 이제 좀 이따 기준을 보시면은 출제 빈도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근데 이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이학이 있어요. 이학.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이학 같습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험 임박했을 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뭔가 배제를 시켜야겠다. 8개목 중에 절대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중요 낮아 보이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법률을 나열한 게 행안부 쪽에서 약간 중요도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중요도로 나열했으면은 뭐가 가장 중요도가 낮겠습니까? 밑에는 2개겠죠. 이거 2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법하고 저기다 제가 할까요?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저 2가지인데 주민등록법은 지금 저희 12회 시행되는데 2번 나왔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1번 나왔어요. 1번.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저희가 12하면은 4문제 했을 때 48문제 거의 50문제잖아요. 그리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분서령에서 40점만 딱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20점 2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그 20점에 논점이 한 2-3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험 본다면은 지금까지 한 6, 70개 정도의 논점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2개는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단은 이렇게 좀 중요도를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요 5개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뭐 또 나오죠. 이 정도? 네. 여기 나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랭크로 치자면 이제 두 번째 랭크로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중요도를 제가 그냥 분류를 해보자면은 행정절차법은 저희가 뭐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요 두 개,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더 중요도를 낮추고 선별해서 볼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정도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거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정규 과정이 아니죠. 정규 과정은 몇 달 동안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이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물론 저희 과정에서도 제가 이해라는 관점을 전혀 버리진 않을 텐데 저희는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정규 과정처럼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저희 과정 끝났을 때 이 8주, 9주 저를 뵙는 게 끝났을 때 최소한 여러분께서 꽈락은 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요 동체만 들으시면은 완벽한 답안을 쓸 수 없지만은 최대한 40점 이상 받을 수 있게, 기본적인 과락을 면할 수 있게 거기까지 만들어 드리는 게 제 목표고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고언을 하시고, 그럼 동체만 끝난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뭐 이제 후속 과정이 또 있잖아요, 맞죠? 그 과정은 당연히 뭐 진행을 각자 이제 사정에 따라 진행하실 텐데 그 과정 때 나머지 점수를 보충하시는 거예요. 저희 과정을 통해서 4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를 다지시고 나머지 시간에 합격에 필요한 10점 이상의 점수를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제가 이번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 이제 여기 출제 경향 분석이 나오죠. 이거 한번 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교재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제가 기존에 정규 과정 썼을 때 기본서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핵심 과정 교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핵심 정리 교재 같은 경우는 요게 압축은 잘 돼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바로 보시기에는 좀 적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 과정 듣고 거기서 뭔가 좀 이론에 대한 이해가 된 다음에 정리하는 식의 교재라서 이걸 바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이제 여러분들 부작용이 심할 것 같아서 제가 교재는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동차반 전용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는 간단한 이제 뭐 기본 이론들과 나올 만한 주제들 다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거기 뭐 판례라든지 뭐 기출이라든지 이런 데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올인하는 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맞죠? 지금 뭐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제 제가 드릴 건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지금 편집하는 과정 못 드렸고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내 가지고 같이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나오면은 아마 제본으로 나올 거예요. 학원 교재 나올 텐데 그거 보시면서 그걸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거는 보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다른 교재 아마 공부를 하실 때 욕심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걸 보면은 다른 교재 좀 보고 싶고 뭐 이것저것 찾아보고 싶고 막 다른 뭐 조금 이제 심화되고 싶은데 절대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저희 과정에서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 100% 그냥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범위를 늘리는 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그건 늘리다가 지금은 사실 이제 원래 정규 과정도 따라왔으면은 정리를 들어가는 수준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 정리를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드리게 된 나오게 될 저희 교재만 일단은 정리를 잘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최대한 좀 기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예습은 절대 제가 당연히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습 말고 회차 끝나면 대신에 무조건 복습은 되세요. 복습해 주시는데 복습을 제가 이제 정규과정 해보니까 이게 다들 이제 공부는 해오시긴 하지만은 또 약간 좀 원하시는 게 뭔가 그래도 내가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이제 셀프 체킹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험은 아니고 제가 매주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뭐 괄호 넣기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제 문답식을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스스로 외웠던 걸 복습할 수 있게 복습 프린트를 한 장 정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는 자율입니다. 오셔가지고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저랑 같이 한번 말미쯤에 같이 한번 볼 건데 이제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푸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신 분은 가져가셔서 댁에서 보셔도 되고 그거를 좀 할 테니까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걸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좀 이렇게 암기도 같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은 저희가 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출제 경향 분석하고 행정 절차론에 대해서, 절차법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정 절차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고 좀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절차법에 대한 좀 이해 위주로 제가 오늘 좀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출제 경향 분석해가지고 그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면 아마 첫 장에 출제 경향 분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프린트가 없어서 보지 못하는데. 자, 첫 장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중요한 법 순서대로 해가지고 절차법, 뭐 정보공개법, 뭐 개인정보 이렇게 세 개를 출제 회차별로 해가지고 기출 분석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총칙, 뭐 절차 일반, 절차 불복, 보칙 벌칙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제가 각 법령들을 보면서 이 법령들의 일반적인 구조를 그냥 제가 구조화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아마 그 다른 프린트 한 장 더 드렸을 텐데 행정 절차법 법률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같이 볼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법들은 소위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뭐 실체법, 민법이라든지 형법 이런 것들처럼 뭔가 뭐 권리관계라든지 의무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권리가 있고 누구한테 의무가 있고 너가 무슨 범죄를 하면 뭐 처벌하고 그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들이잖아요. 기준을 정해주는 법인데 저희 행정 절차론에서 다루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절차법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모든 법들에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목차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보시면 총칙이라는 목차가 있거든요. 요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법에 일반적인 내용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은 뭔지, 그리고 이 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의 정의는 뭔지, 그리고 이 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이 법의 규율하는 일반 원칙이라든지 기본 원리는 뭔지 그런 것들은 게 총칙입니다. 말 그대로 뭐 총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보시면 절차가 나오죠. 이 관련 법, 예를 들어 행정 절차법을 본다면은 행정 절차,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처분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처분을 낼 때 어떤 식으로 처분이 쭉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어떻게 이의제기하고 뭐 어떻게 의견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런 절차, 일반 절차를 적어 놓은 거고, 뒤에 보시면 불복 등이 있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그런 절차들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절차 일반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각 이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이런 것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고, 뒤에 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 그걸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칙, 벌칙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법들에 대해서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제재를 가할 건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법률에 다 공통된 건 아니긴 한데 뭐 총칙, 일반적인 절차, 불복 절차, 보칙, 벌칙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행정절차법 조문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출제본에 보셨는데 뭐가 다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어느 한 칸에 다 비었죠. 여기 끝에 나오는 보칙하고 벌칙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저희 시험의 출제 범위는 앞에 나와 있는 총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당사자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불복 이런 것들이 다 쏠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범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행정절차법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숫자는 저희 출제 회차예요. 지금 보시면 적용 범위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범위, 요거 관련한 문제가 몇 회에 나왔다? 9회에 출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밑에 두 개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절차법이 많죠. 결론적으로 이쪽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절차법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볼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 정보공개법인데, 이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출제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난색을 표시하시는 게 그 판례를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사실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출제자가 가장 이제 사례를 구성하기 쉬운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판례겠죠. 판례에 나와 있으면은 그냥 그걸 사례로 구성하면은 그 판례는 이미 법원에서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답도 명확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사례형 문제는 지금 추세는 제가 좀 이따 저작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판례를 재구성해서 거의 내고 있어요.
그 프린트 보시면은 마지막쯤에 제가 이제 3회차,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3회차 이제, 그러니까 10회, 11회, 12회 기출문제 실어놨는데 그것도 다 판례를 응해서 낸 문제예요. 그래서 판례를 과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이거는 제가 범위를 정해드렸어요. 판례는 저희가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은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 말은 판례는 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판례는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중요한 판례들을 다 찝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다른 데서도 판례가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부할 때 판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법하고 정보공개법까지만 네, 판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에서도 판례가 정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에 판례가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판례가 집중되어 있고 정보공개법에서는 보실만한 판례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판례를 응용한 사례 문제가 나오는 절차법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러면은 나머지 정보공개법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7개 법령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약수령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 이제 행정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100분 동안에 몇 과목을 봅니까? 2과목을 보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게 다른 국가 자격 시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 과목을 100분 동안 보기 때문에 이 답안을 써내야 되는 양이라든지 답안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수준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시험은 100분 동안에 2과목을 써내야 되는데 다른 시험에서 100분 동안 요구하는 한 과목에 대한 깊이만큼 답안을 쓸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약수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관점을 접근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법률에 나와 있는 조문을 어떻게 최대한 정확하게 쓰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수령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걸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조금 더 세련되게 꾸민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나와 있는 조문을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잘 정리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안을 쓰냐. 그게 답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행정절차법을 제한 나머지 7개 과목의 답안 구성 방식입니다. 절차법은 다르죠. 절차법은 사례형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법조문만 써서는 안 되겠죠. 일반적인 논술식 답안에 맞게 내가 뭔가 문제가 뭐고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사안이 뭔데 법조문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고 판례 입장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나의 결론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사례 문제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일단은 조문, 법조문을 정확하게 쓰시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사령이 12번 중에 11번이 절차법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딴 데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 나온 요겁니다. 이 개인정보법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가지고 영상정보 처리기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헷갈려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CCTV입니다. CCTV. 네. CCTV 문제요. 네. 그래서 이 CCTV 관련한 문제 한 번 나왔었고,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례형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정도의 문제였어요. 네. 되게 초기에 3회인가 2회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초기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초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10번, 10년 연속으로 여기서 다 사례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기존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례형은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약수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저희 절차론에서 조금 중요한 3가지 좀 법률을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행정절차법 못지않게 중요한 법률이 이거로 보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요새 개인정보 하도 강화되죠. 특히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함부로 저희가 수집 못하잖아요. 제가 옛날 기억으로는 10몇 년 전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전만 해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쉽게 기관에서 입수를 했고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엄격하게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법 자체의 위치를 본다면 되게 중요한 법이고 실제로 분량만 보더라도 절차법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조문이 100개가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큰 법률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판례라든지 그리고 심판례라든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풍부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형을 낸다면 여기서 내기가 훨씬 좋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사례형 내기 가장 좋은 건 여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렇게 생각하죠. 맞잖아요. 네. 이거는 보면은 개인정보 사례가 워낙에 피해 사례 많다 보니까 내기 되게 쉬운데 다행히도 이제 저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서 사례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그 기존은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다 이제 합격하시겠지만은 이게 시험이 저희가 회차가 거기다 보면은 행정사 시험이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과목도 변화를 하겠죠.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그 100분에 이제 2과목을 보는데 이게 100분에 한 과목 보는 걸 시험이 개편된다. 그리고 절차론이 한 과목을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행정절차법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중요도가 올라왔습니다. 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올해 무조건 합격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그 말씀이니까. 올해 합격하시고, 왜냐면은 시험이 거듭될수록 진짜 이게 어려워요. 저도 느끼는 게 제가 아까 19년에 합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봐도 되게 난이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문제가 올라왔고 작년인가 특히 11회인가 보면은 지문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민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여러분들 2차 그 계약법 보시냐면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4문제가 5문제 중에 그래도 사례가 한두 문제 되고 나머지는 약수를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험 문제 채운 걸 보니까 5문제가 4문제가 전부 다 사례형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올해 이제 1차도 합격하셨고 마음을 먹으신 이상 무조건 그냥 저희 동차방 과정 잘 들으시고 완주하셔가지고 무조건 올해 탄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해 넘어갈수록 힘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은.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늦게 시작하시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힘듭니다. 막 7월달, 8월달 돼가지고 그때 가서 막판에 내가 이제 벼락치기다 이래가지고 뭔가 시험에 나올 만한 한 40개 정도 뽑아가지고 내가 외워보겠다. 물론 그게 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시절은 약간 지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저희 행정사 시험도 초기에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막 4, 50개 정도 논제 뽑아가지고 그것만 달달달 외우고 들어갔으면 뭐 한 2-3개는 적중해가지고 합격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합격률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입을 잘 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딱 마음 먹고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단적인 애가 저는 요걸 말씀드렸어요. 요게 사례형으로 들어오고 저희 시험에서 어렵게 출 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저희 시험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범위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네, 무조건 네. 근데 이제 어려워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여러분들 보실 때 만약 개인정보보호법을 본다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내 개인정보를 제3자가 뭐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제공하거나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되겠죠. 저희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뭐 수집하거나 무슨 뭐 다른 사람에 제공을 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뭔가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몰려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출제가 거의 안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출제가 몇 번 안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게 출제위원들 분들께서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다루기 시작하면은 너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출제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뭔가 범위가 넓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법을 본다면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좀 공부할 때 절차법 중요한 건 당연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쪽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제가 웬만하면 저희가 좀 공부할 때 막 이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거든요. 절차법인데 이게 이해가 필요하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냥 절차 잘 맞죠. 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절차로 국가기관에 요청을 하고 청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절차를 탁 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 절차로는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절차법. 오늘 이제 마지막에 배우게 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절차상 하자의 법적 지급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뭔가 법리적으로 내가 이해해야 된다?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자체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들어가실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항상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출제된 지금 횟수 보시면은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저희 비중만 본다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오히려 뒤에 나와 있는 5가지 법령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는데 범위는 넓어 보이고 뭔가 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건 제가 보기엔 또 그거는 무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저희가 진행하시다가 이때쯤 뭐 가면은 분명 여러분들께서 한번 소위 이제 현타가 오실 겁니다. 이걸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근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거는 개인정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만큼 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난이도로 따진다면 절차법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법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저희 공부하다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순간이 오실 텐데 그거는 저와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렇게 3가지 좀 중요한 법 받고 이제 5가지가 나오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2개 정도, 마지막에는 2개 정도는 중요하다고 확 떨어진다 말씀드렸는데 빨간색 바꿨구나.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1번, 2번, 3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5회 때 한 번 나오고 지금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모순적이죠. 안 나왔 10년 면도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필이면은 지금까지 잘 안 나오다가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은 소위 이제 참 계륵 같은 법들입니다. 공부 안 하려니까 불안하고 공부를 하려니까 뭔가 너무 쓸데없이 공부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거고, 저도 저희 과정에서 이 2개 같은 경우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놨어요.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소위 이제 정리해 드리는 것만 그것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꾸 뭔가 이제 욕심이 생겨요. 내가 막 이것도 알고 싶고 막 법률을 좀 보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막 다른 교재도 보고 싶고 하고 싶은데 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말리지 않아요. 근데 요 2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 이거 2개는 이거 공부하실 바에야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부분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라리 절차법 쪽에 좀 더 치셔야 돼요. 절차법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몇 점짜리 나온다고요? 40점 나오잖아요. 맞죠?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걸 놔두고 저희가 불확실성에 기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뒤에 나오는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중간들을 선별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법은 조문도 많아요. 100개가 넘습니다. 넘는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 가족관계법은 가족관계제 맞죠? 가족관계를 했을 때 이게 절차법인데 그럼 절차법이 있다면은 이 절차법과 관련된 실제법이 있겠죠? 실제법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무슨 법입니까? 민법이죠. 민법인데 민법 중에 가족법 소위 뭐 친족법, 상속법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답안을 이해를 하고 쓰려면은 뭐를 알고 있어야 된다? 민법에 나오는 가족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 1차에서도 민법 총칙만 배웠고 2차에서도 계약법만 하잖아요. 가족법은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오히려 이 가족법하고 이 가족관계 등록법을 깊게 공부하는 자격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무사님들.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1차에 보면은 가족관계 등록법이 과목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약간 어설프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여기는 출제원들이 문제를 내시는데 깊게 낼 수가 없어요. 깊게 낸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가족법이라든지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내는 건데 그렇게 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안심하셔야 되는 게 절대 기본적인 수준 이상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찝어드리는 논제라고 해봤자 주제라고 해봤자 많아봤자 5, 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그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후속 과정 진행하면서 뭐 모의고사인지 이런 데서 몇 개를 더 찝어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요 2개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 공부하실 때 만약에 시간이 모자란다. 이건 일단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들어두세요. 들어주시고 나중에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이건 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위에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 뭐 행정규제 기본법, 뭐 질서에만의 규제법 이렇게 나오는데 행정조사법하고 행정규제법 같은 경우, 행정규제법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각종 절차법에서 무슨 위원회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위원회. 네. 위원회가 뭐 당연히 이 절차 관련할 때 뭔가 중요 사항이 있으면은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런 데잖아요. 저희가 그 위원회입니다. 근데 행정규제법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솔직히. 시사성 주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뭐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규제 샌드박스. 안 들어. 왜 나중에 행정사업 하시게 되면은 되게 또 소소한 이게 먹거리가 되는데 그것도 있고 규제 일몰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일몰제?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게 이게 이제 약간 근데 이제 규제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규제. 규제는 딴 게 아니고 뭔가 이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막 허가라는 이런 요건들을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신기술 같은 걸 내가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빨리 그래서 내가 사업 버릇 하고 싶은데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신기술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의약품을 가져간다면은 의약품이 신기술이 정말 엄청난 약이 나왔어요. 지금 뭐 다이어트 약 중에 제가 알기로 뭐 위고비인가? 네, 그게 획기적이 맞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위고비보다 더 대단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출시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출시했을 때 부작용이겠죠, 부작용이네. 그걸 그냥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바로 출시하게 된다면은 국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안전에 엄청난 피해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기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검증도 필요하고
관련된 허가를 이런 분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에요. 그런 걸 안 하고 출시했을 때 부작용이 더 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장님들이 그런 거를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막 거기 규제 이런 걸 묶여가지고 허가 받느라고 1, 2년 지나는데 1, 2년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개발했던 신기술이 이제는 1, 2년 지난 다음에 옛날 기술이 되겠죠. 중국이라든지 선진국 쪽에서 이미 새로운 기술 많이 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행정규제기본법이라는 거는 그런 규제가 너무 얽혀있으니까 그 규제를 좀 풀어진다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규제 일몰제라든지 규제 샌드박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해주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나왔죠. 위원회. 네. 이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7회 10회 해가지고 2번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위원회가 되게 골치 아픕니다. 제가 밑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법 이런 것들을 계륵을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들이 또 계륵이에요. 네. 위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원회들이 그냥 내용이 다 똑같으면 좋을 텐데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어느 부처에 가 있고 행안부가 있고 어떤 거는 무슨 뭐 다른 뭐 국무총리에 가 있고 의결하는 의결 정속도 다르고 네. 그리고 뭐 위원들의 요건도 다르고 위원수도 다 닮았죠. 위원수도 다를 거고 네. 회의 개최 요건도 다를 거고 이걸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 많이 표시하시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해드리긴 해요. 개별 주제 말씀했는데 그때 들으시고 넘어가신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표 하나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기억을 하세요. 목차하고 기억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될 텐데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공부하실 때는 제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조사법. 뭐 저거는 출제가 많이 된 부분이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질서규제법 가지고 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법을 막 어렵게 정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딱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리기 위해 과태료. 네, 과태료 나왔을 때 과태료 관련된 절차 그걸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어떤 식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뭐 불복하는지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 질서규제법은 기본적으로 좀 골고루 나왔어요. 골고루 나왔는데 조금 특이한 게 아까 제가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파트에 있는 복칙 벌칙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질서규제법 보시면 여기서만 유난히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출제위원분들이 뭐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관어사업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과태료 위반했다 그러면은 허가내준 거 취소한다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 이건 뭐 고액 상습이죠. 과태료 계속 많이 안 내고 계속 체납하고 뭐 과태료 계속 이제 뭐 안 내는 이런 사람들 체납하는 거고. 여기 추가해가지고 무슨 뭐 자동차 법안 영치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지엽적인 주제인데 희한하게 질서규제법 쪽에서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서규제법이 그나마 저희 점검을 봤을 때 절차법 다음으로 뭔가 좀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표를 제가 드리는 거는 분포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좀 많이 나오고 어디에 적게 나왔는지. 이걸 본다면 당연히 저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질서규제법은 제가 좀 이렇게 골고루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쭉 봤는데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건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수업 쭉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또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중요한 내용들을 또 체크를 할 겁니다. 네. 저희 행정 절차론, 근데 행정 절차론뿐만 아니라 행정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일반적인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리고 최소 이제 한 3, 4년 정도 길게는 4, 5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는 게 불문율이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좀 특이해요. 이게 좀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은 절차법 쪽에 되게 중요한 제도 저희 이제 침익처분과 관련된 제도인데 사전 통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전 통지. 이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5회 때, 8회 때 어떻습니까? 10회, 11회, 12회 3회를 연속으로 나왔어요. 네, 연속으로. 네. 이게 물론 판례를 기초로 나온 거기 때문에 100% 그냥 딱 똑같은 데 볼 수는 없는데 이 논제가 3번 연속 나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행정 절차론뿐만 아니라 행정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전년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이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 나왔던 판례가 올해 또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나왔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행정절차법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신고 있죠, 신고? 요게 전통적으로 좀 이제 중요한 주제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신고는 여러분들 지금 1차 때 행정법 시험 보셨죠? 행정법에 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고가 나오는데 근데 다행히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신고는 올해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저희 제끼가 되는 부분이고. 네. 왜냐하면 신고 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판례가 나올까 했는데 작년에 나와버렸습니다. 나와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판례를 모르면은 죄송하지만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판례의 결론을 알아야만이 판례 내용을 그대로 낸 거라서 판례를 몰랐다면은 풀기가 되게 어려웠고 판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론만 썼을 때도 점수가 만족스럽게 못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제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법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범위가 좀 이쪽으로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좀 기출분석 해봤고요. 요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이 판례라든지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찝으면서 해드릴 건데 그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갖고 제가 문제 푸는 거와 별개로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진도에 맞춰가지고 기출문제하고 모음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뭐 쓰는 연습이라는 좀 해보시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시작하실 때 기출문제부터 한번 모음답 보시면서 뺏겨 쓴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한번 답안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 연습 정도는 하셔도 됩니다. 네. 원래라면은 이제 지금 단계 저희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사례형 모의고사 들어가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께서는 그 단계로 바로 진입은 힘드시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연습을 하실 걸 권해드리고요. 그건 제가 진도에 맞춰 나와드릴 테니까 그걸로만 연습을 하세요. 하시고 기출문제 푸시다가 만약에 뭔가 뭐 잘 모르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안 작성 해봤는데 좀 이상하다. 무조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강사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부하시다가 의문이 생기시잖아요. 한 번 정도는 고민해보세요. 근데 두 번 고민은 하지 마세요. 한 번 고민하고 해결 안 되면 무조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도 만물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어보셨을 때 바로 즉답은 어려워요. 근데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능한 방향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한 번 정도 고민하시고 말씀드린 두 번째는 무조건 저한테 강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학원 시스템을 이용하신 이상은 강사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예. 자,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오늘 이제 저희 들어갈 게 이제 행정 절차법이죠. 절차법인데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 지금 저희 개괄이 먼저 나올 텐데 거기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위에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그림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첫 시간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요 그림부터 해가지고 좀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행정법에서 다 이미 배우신 내용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저희 절차법에서 어떻게 내용들이 구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좀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시고 저희 8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